네, 안녕하세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활동가 문성입니다. 와! 와!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써보고 되게 민망한데요. 제 얼굴이 약간 홍익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밝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북권역 마을배움터가 지금 그 품위 위탁받아서 운영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 시간 동안 또 수미해야 될 역할들, 또 그 방향들, 그거를 이제 찾아가면서 고군분투 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저희 마을배움터가 2023년 1월 8일 기점으로 민간 위탁 사업이 종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숨이라는 공간은 사라지겠지만, 또 5년 동안 또 쌓아온 사람들, 시간들, 그 가치들은 또 여전히 흐를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활동가들과 그 시간을 좀 되짚어보고 또 우리가 이 가치들을 또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를 나눠보고자 이 토크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영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활동을 같이 만들어 가신 분들이 5년 동안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을 좀 초대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고민 끝에 이 4명의 활동가 분들을 초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들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진을 좀 보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게 저희를 노려보고 계시네요. 저희 품 시절부터 수님쌤은 같이 이제 인연이 돼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마을 아카데미 했던 사진인데 수님쌤 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저렇게 아이들을 노려보면서 활동을 하셨고 몇 년도? 몇 년도세요? 아이나라에 있을 때니까 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뭐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변하셨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런가요? 10년 똑같으세요. 아, 멋진. 그 다음은 그 히말라야도 같이 네. 다녀오셨어요. 저 전기를 이렇게 확 흡수하시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품 때부터 수님쌤은 인연이 돼서 저희랑 활동을 같이 하시게 됐고 너무 귀여우세요. 어떡해. 저때 생각나네요. 이게 언제세요, 선생님? 저기 언제쯤일까? 201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번 갔다 와서 한 6번 네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인 것 같아요. 네. 저 맥주 다 마시셨어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품에서 활동하시다가 숨으로 넘어와서도 저희가 같이 활동을 수님쌤이랑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숨, 이름도 저희 기간도 숨인데 숨 여행기획 학교에서 또 이렇게 입학식을 같이 하고 또 이게 1기와 2기로 이어졌는데 2기 입학식 때 저렇게 꽃을 또 준비해 주시는 또 환대를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는 과정에 함께 해주셨고 플로리스트. 네. 그 꽃도 꽃시장 가셔서 다 구매해 오셔서 그렇게 아니, 야산에 가서도 막 채취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예쁘게 여기 2기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양지쌤한테 또 드렸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워크숍이랄지 저희 성장 활동에도 성장 프로그램에도 또 같이 참여해 주셨던 저희 수님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님입니다. 네. 선생님 그 4명 저희가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이 4명을 고르게 됐는데 그 저희가 왜 선생님을 선정했다고 생각이 좀 드시는지. 쉽고 만만하잖아. 아닌데? 쉬운 여자, 만만한 여자. 아닌데. 편안한 여자. 그건 맞죠. 네, 선생님은 항상 저희를 편안하게 맞춰주시는 게 있으시죠. 네, 뭐 부르면 언제든지 한 번도 빠짐없이 왔어요. 노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수님쌤은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물며 더 일찍 와요. 오늘 6시까지 오라는데 제 3시에 왔잖아요. 3시간이나 일찍 오셨습니다. 정말 만만해서 저희가 불렀을까요? 이따가 조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분은 누구실까요?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희가 푼때 지구별 여행학교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지구별 여행학교는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기획해서 가는 활동이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정말 자유로운 표정으로 있죠. 참 민망하네요. 네, 아까 진짜 있던 몰랐네요. 분 중에 좀 찾아보시면 이하정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품 시절에 아이들하고 함께 그 지구별 여행을 갔었었어요. 그게 이제 좀 인연이 돼서 수음으로 연결이 좀 됐어요, 하정 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작년인가 그 코로나 왔을 때 활동가들에게 묻는다라는 포럼을 진행했는데 그때 또 같이 참여했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기후위기 관련한 프로그램도 하정 쌤이랑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하정 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정 쌤 지금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원래 도봉에서 청소년 친구들 만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유인이에요? 너무 좋, 네. 부럽다. 바로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약간 초대된 느낌이 좀 어떠세요? 사실 조금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공간에서 만나다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서 어떤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됐는데 그래도 숨이니까 품이니까 한 걸음에 왔습니다. 울컥하네요. 더 이야기는 이따 좀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아닌 마카롱이 나왔네요. 네, 그 윤태현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항상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오셔가지고 마카롱 이렇게 툭 던지시고 가시고 막 그러셨어요. 여기 도선사에 네. 등산 가끔 왔다 갔다. So sweet. 그 윤태현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일상적인 만남들이 인연이 돼서 저희 아이들하고도 필름 카메라 같이 강사로도 활동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심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기자회견할 때 태연 쌤이 시도 읽어주시고 같이 또 활동해 주셨어요. 태연 쌤은 그래서 저희랑 일상적인 만남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구학교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된 태연 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에서 이렇게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살짝 떨리긴 하고. 떨리세요? 근데 다 같이 아까 각오를 하고 어, 맛있는 김밥을 먹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색하네요.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중에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 저희가 강북 시민학교로 만나게 됐어요. 이제 난나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강북 시민학교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저희 이명지 선생님이신데 그때 이제 같이 나눈 단어들이나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분하고 뭔가 활동을 같이 해야겠다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질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꽃 준비해주신 네, 제가 쓸 뻔한 저 머리띠를 쓰고 계시는데 이기 저희 숨학교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하셨고 태연 쌤이 아까 참여하신 이거는 저희가 문화다양성 때 우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수료증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연구학교 저희 그 태연 쌤이 했던 연구학교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되게 다양하게 함께 그 제가 질척인 만큼 함께 하게 됐던 임양지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랑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임양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3이 아니라 수험생 2명을 둔 네, 저는 그 바쁜 와중에 여기 오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저희가 왜 선생님을 이렇게 초대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숨이 오고 나면 되게 제가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분들이 어디 이렇게 다른 데 갔을 때보다는 다른 느낌들을 제가 여기서 뿌리고 간 것 같아요. 저의 채취들을 막 뿌리고 가면서 아마 저를 생각하게끔 만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또 저 또한 계속 이렇게 연락 주심에 거절할 수 없고 거절이 아니라 제가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야 됐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소개를 하자면 뭐 1시간이 넘게 해도 모자라겠지만 또 저희가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숨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품이라는 어떤 단체, 저희의 모 법인의 이야기를 빼고는 또 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품과 연결해서 숨의 가치를 좀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소개해드렸다시피 되게 많은 활동들을 같이 했어요. 그건 이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태연쌤처럼 되게 일상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좀 호흡해 주셨던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고 또 느끼신 만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아무리 마무리는 되지만 이 품의 어떤 숨에서 해왔던 이 과정들을 또 이어서 또 품의 가치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또 그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또 깊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본을 써왔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부담이 안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네. 저는 계속 머리띠 아. 날개짓이 계속 바르르르 막 떨면서 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걸 살짝 벗어볼까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로롱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좀 활동가가 전하는 오늘 약간 주제예요. 활동가가 전하는 숨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앞에 팻말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네.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저는 뾰로롱을 흔들게요. 네. 4가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와 잘 어울리는 선생님들한테 이 키워드들을 드렸고요. 그 이야기에 맞춰서 이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네, 번째 네. 키워드는 품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품을 빼고 숨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품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네. 네, 다음 이야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오긴 했는데 수님쌤은 어떻게 좀 품과 인연이 좀 되셨고 또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품이 좀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좀 뿜었고 또 품이 어떤 역할을 좀 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광신도급의 열렬한 이 품에 애정하는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한 뭐 20년 가까이 그냥 뭐 멀리서 또 가까이서 또 함께 프로그램이나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왔던 것 같아요. 늘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다음에 영감을 늘 얻어가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지 라고 배움을 또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 혹은 마음을 좀 나눈다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 교육품 아시로 동네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단어긴 한데요. 뭐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혹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에 상관없이 이렇게 신의 품 안에서 늘 이렇게 그 평화롭게 안정감을 갖듯이 또 어머니의 품처럼 이 지역 안에서의 이 품은 늘 아이들과 청년들과 그다음에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그런 품을 내어주는 그래서 서로 따뜻하게 만날 수 있게 늘 이렇게 장을 열어줬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인데 가치가 이제 값어치일 수도 있고 뭐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서로의 품을 내면서 함께 또 삼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들을 만들어 준 곳이 품이다. 가치다. 품의 가치. 품의 가치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 품의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품은 품는 만큼 품이 됩니다. 이 말이 있는데 저도 품을 몰랐을 때였는데 이 한마디로 그냥 이 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겠구나 좀 생각을 했던. 네.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또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품이 어쨌든 약간 뭐 어떤 분은 구멍가게라는 표현도 하시고 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큰 일을 하긴 했지만 그냥 민간 영역에서 우리의 일들을 하다가 숨이라는 곳이 이제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었잖아요. 좀 그때 수님쌤은 공적 영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셨기 맞아요.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 민낯도 아시고 또 걱정도 되시고 막 이러셨을 텐데 그때 뭐 품이 숨을 위탁받았다 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민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교육 품앗이로 아이들 같이 키우다가 이제 공동 육아 했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가서 또 교육 간사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자원봉사 하다가 정말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들어간 지 1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것이 좀 더 공공 영역에 가서 우리가 하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 공적으로 좀 이렇게 펼쳐보고 싶다 이런 욕심과 욕망이 훅 올라왔어요. 그 즈음에 어쨌든 비슷한 시점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고 저는 그냥 때가 됐다. 할 때가 됐다. 이젠 해야지. 그러니까 품 30년은 사실 생애 주기로 보면 중장년에 해당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단체가 30년이면요. 그 정도 되면 생애 주기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고 할 역할들이 있듯이 이제는 시대적인 어떤 요청, 역사적인 사명, 예, 부응할 때가 됐다. 물론 걱정도 많죠. 이 공공 영역 되게 무겁고 답답하고 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간섭도 많고 통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 훨씬 더 크고 품을 수 있는 또 내용도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이제 결심할 때다, 경험할 때다, 혹은 도전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엄청 박수 쳤는데 정작 본인들 되게 좀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질러 막 이렇게 다 배움인데 뭐 실패하면 어때, 그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품이다가 숨으로 이동하면서 되게 많은 걱정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워낙 야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좀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님쌤처럼 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숨을 지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구별 여행학교를 통해서 품을 만났던 하정쌤은 어쨌든 품과 숨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그 품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구별 여행학교를 통해서 품을 만났을 때 좀 품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그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사실 그때가 아마 2018년도였을 거예요. 그랬나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청소년 친구를 만난 지 3년 차 됐던 시기였고 한창 이제 지쳐갔던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마침 품이랑 지구별 여행학교를 만났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때 제가 소속되어 있던 공간이 L5이라고 청소년 친구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개만 넘어가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다양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당시 3년 차였기 때문에 막 활발히 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 나가서 품이라는 공간과 같이 이제 네트워킹하고 그런 지구별 여행학교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떨렸고 왜냐면 사실 외부에 청소년 친구들을 같이 동행해서 여행을 또 심지어 가야 되니까 되게 떨렸는데 되게 저희가 되게 낯설었을 텐데 또 이렇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환대라는 키워드를 조금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따뜻했다. 네. 환대 대박이죠. 네. 그렇죠. 네. 내세울 건 한 대밖에 없어요.
그때 저도 그 지구별여행학교 할 때 제가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워크샵, 중간 워크샵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하정쌤이 그 아이들한테 대하는 그 어떤 태도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흡수가 됐었어서 그래서 하정쌤한테도 되게 많이 질척였거든요. 같이 만나자 그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하정쌤도 민간 영역의 품을 만나다가 제가 질척이는 바람에 숨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만나보면서? 품이었을 때와 숨이었을 때. 저는 사실 숨을 운영하는 곳 자체가 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뭐 이질감을 느꼈던 거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공간, 그러니까 선 같은 것들도 사실 저는 이제 좀 있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하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오히려 더 환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해본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그런 편견,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박살을 내주는 공간이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공님 잘못했네요. 수님쌤은 좀 이렇게 다른 점 느끼셨었어요? 품과 숨의 어떤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느끼셨는지. 자유로운 영혼들이 참 잘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그간의 경험과 그쵸. 뭐 그걸 통해서 잘할 거란 생각했는데 아무튼 자유로운 영혼들이 공공 영역에서 고생은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하게 크게 더 다르다고 느끼진 않았으나 좀 더 많은 프로그램 혹은 더 많은 사업, 더 많은 또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하고 이래서 저는 더 좋았거든요. 그게 이 공적인 자금과 공간이 주는 이득이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애썼을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나 동네 배움터를 통해서 저도 역시 굉장히 이 문화적인 합리화, 치유와 또 이 수다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예. 맞아요. 저희가 그 공공으로 들어오면서 품 때는 이제 하지 못했던 다른 여러 시도들이나 어떤 실험들을 진짜 열심히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성장하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또 공공 영역이 가져야 되는 어떤 역할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품을 만나고 숨을 만났던 분들이라면 여기는 그러네. 이분들은 숨을 만났다, 오. 품을 만나신 분이에요. 치밀하시네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저의 치밀함 보이시나요? 야, 역시 잘 흔들리고 있지. 요정님. 네. 특히 태연쌤은 숨을 먼저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품을 만나셨는데 이 태연쌤이 어떤 분이냐면 20주년 저희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읽으셨어요. 대단한 걸. 그쵸. 그래서 저희 할 거 활동 없으면은 1월, 2월에는 원래 막 이렇게 좀 비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냥 심심해서. 저희 활동가들이 태연쌤 보고 뭐 되게 반성했잖아요. 저도 다 못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매력 때문에 저렇게 치열하게 공부하지? 품의 역사 안에서 좀 느껴진 어떤 뭐 그런 약간 말랑말랑한 뭐 그런 게 좀 있으셨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일단은 여기를 처음 알게 된 게 심한기 선생님 통해서 저는 이제 도봉에서 생활문화 활동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문화 안에서 좀 되게 또 중요한 것들이 개인 어떤 개별성, 이런 주체성 이런 키워드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 저는 20년도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생활문화 쪽으로 근데 이제 계속 공부할 것도 엄청 많고 이쪽은 아직도 막 되게 막 생활문화라고 하면은 뭔가 정답이 명확하게 아직도 계속 내려지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한 선생님 만나서 이제 많은 좀 도움을 받았고 그때 이제 컨설턴트셨거든요 도봉 지역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심한기 선생님이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예, 궁금했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저기 도선사에 이제 혼자 또 이렇게 열심히 등산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여기 내가 가던 길 중간에 있었네 해가지고 예,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좀 거의 뭐 매번 갔었던 등산로에 이제 중간에 여기가 있었었구나 해서 저도 되게 일상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을 알게 됐는데 그런 어떤 이 공간 자체도 그렇고 되게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존중하고 또 그것들을 기다려주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들이 계속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되게 배울 게 무궁무진하다 저는 생각을 많이 드니까 그렇다면은 이 역사를 여기서 이제 해왔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여기에 이제 그 아카이빙을 되게 너무 잘 해놨던 것들이 너무 저한테 감사했어요. 만약에 진짜 이 30년 동안 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여기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를 정말 잘 모르고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책을 제가 계속 읽을 수 있었던 거는 배울 게 너무 많았었고 그 가치들이 잘 녹여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카이빙을 하는데 누가 읽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태원 쌤이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는데 더 많이 이제 한자라도 더 오타까지 찾아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오타까지. 그래서 네. 상품이 있을 줄 알아서 그런 거 없었고 제가 꼭 드리도록 할게요. 더 되게 정성스럽게 책을 써야겠구나라고 마음 먹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양지 쌤도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우니까 네. 양지 쌤도 숨에서 있다가 품을 좀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데 뭐 품으로 만나시지는 못했지만 좀 그 숨의 활동을 하면서 품의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느껴지는 게 좀 있으셨어요? 막연하게나마. 네, 이게 느낌이 참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여러 가지 저도 뭐 마을에서 활동도 하고 청소년들 만나고 저기 청소년 센터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과정에서 숨을 만났을 때는 정말 이거 뭐지? 다른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반대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저는 어느 기간이나 어느 곳보다도 여기 왔을 때 그게 너무 따뜻했었어요. 그랬고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저한테 이렇게 무의식 다 당겨져가지고 누굴 만날 때나 지금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을 너무너무 막 반갑게 환대해주고 준비해주고 웃어주고 맞이해줬더니 정말 그게 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마 품에서 아마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첫 대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갈 수 있는 끈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이 제가 서서히 물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숨을 계속 찾게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채택된 것들을 또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중랑은 여기 또 다른 광북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숨의 그런 가치들을 하나씩 준비해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환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왔을 때 자기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자리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제1의 어떤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게 이제 주체성으로 발현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들이 또 연결되지 않았나 숨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태훈 쌤. 네. 한번 들어서 흔들어 주세요. 네. 만드느라고 애썼어요. 왜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색별 활동가님이 뒤는 보여주시죠. 알았어요. 네. 아까 좀 연결돼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태연 쌤이 30주년만 읽으신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20주년만 읽으신 게 여러분들을 아니고요.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책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아카이빙했던 게 두드리다라는 네트워크 맞아, 했던 책인데 그 책도 다 읽으시고요. 그리고 음. 저희가 온라인 포럼 하면 온라인 포럼도 다 챙겨보시고 댓글이 막 다 달리고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숨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좀 그러셨는지 이거는 정말 개별적으로라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맛있는 밥을 항상 주셔가지고. 음. 아 진짜 진지하게 말고. 아, 진지할 뻔했잖아요. 아 밥에 올렸구나. 매력 일단. 근데 진짜 들으셨어요? 많은데. 선생님도 아 맞아 뭐 이러면서. 진짜 근데 그럼요. 무시 맞아요. 못해요. 근데 네. 그 밥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음. 환대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밥 하나를 먹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뭐 먹을 거 그냥 대충 그게 아니라 저 그래서 여기 같이 함께 제가 데리고 온 분 중에서 한 분은 되게 비건이신데 그분이 되게 여기서 감동하고 갔거든요.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막 또 비건 이제 막 열풍이 불기 막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신경을 잘 안 쓰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진짜 어떤 일상적으로 여기는 다 묻어나 있구나 이런 밥 먹는 거조차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개별성이 되게 진짜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답을 뭔가 그 사람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그 내가 정답이 있고 니네들 내 정답을 따라와. 네, 청소년 애들한테든 뭐 청년이든 뭐 활동가든 그게 아니라 정답은 너한테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끄집어 줄게. 약간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좀 배울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이 민간에서 이렇게 30년? 네, 물론 5년은 이제 여기 숨에서 공공으로 이렇게 위탁받았지만 이 기간을 어떻게 이렇게 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버텨왔지? 저는 이게 제일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제 민간 영역에서 계속 있고 그러면서 내가 활동하는 것들, 뭐 생존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의미들을 계속 지속하고 확장하고 싶은데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롤모델이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 롤모델에 가까워지려면 여길 공부해야겠다.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읽게 되었었고 짱. 네요. 마무리가 아주. 그러니까 태연 쌤은 아까도 이제 연결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 개별성, 그 개별의 마음을 존중하고 역할을 존중하고 또 생각을 되게 존중하고 그 안에서 이제 주체적 힘을 기르는 그거에 대한 되게 매력이 강하게 좀 끌리셨고 또 이제 본인도 이렇게 민간에서 활동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좀 이어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연결점을 되게 매력으로 뽑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바로 옆에 저희 양지 쌤. 네. 양지 쌤은 강북에서 인연이 되시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중랑으로 가셨어요. 중랑이 여기서 대중교통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애매하죠. 제가 한번 가봤다가 혀를 내줬는데 그 먼 거리를 굉장히 자주 오가면서 배움터의 활동에 참여하셨는데 아까도 뭐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좀 어떤 매력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참여를 하게 했었어요. 일반적인 전달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교육이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무슨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었는데 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답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이거를 무슨 사물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 과정들이 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해줬던 것 같아요. 보통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됐고 또한 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들도 더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깊이감이 오히려 많이 생겼던 기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앞으로 뭔가를 할 때도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매력들이
아마 계속 저한테는 이 숨이라는 곳에서 매력으로 다가왔었고 그게 또 그 생각의 고리들이 또 계속 숨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매력적이다. 저도 짱. 요 얘기 들으시면서 좀 생각나시는 거나 나도 네. 이 매력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좀 풀리겠다. 당연히 있습니다. 아, 네. 당연히. 네. 우선은 다 공감됐던 이야기들이었고 저는 이제 여행을 같이 준비하는 걸로 품을 만났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때 걱정이 되게 많았나 봐요. 친구들 데리고 4박 5일을 아마 부산이랑 남해를 갔다 왔던 그러셨나요? 코스였어요. 근데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앞이 깜깜한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근데 저희 공간에서 친구들 만났던 그런 경험을 돌아봤을 때는 에이 뭐 준비야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요거였어요. 근데 품에서 같이 했을 때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워크숍도 있고 대화도 하고 기록도 하고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좀 겁을 먹었었지만 하고 나니까 그 과정 자체가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과정 자체에 굉장히 그 다들 몰입하고 계셨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셨던 것 같아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청소년 친구들도 다 똑같이 느꼈던 거라서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아마 지금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 기록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다 녹음하고 맞아요. 저도 영상도 기억나요. 찍고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행 가서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더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곳이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자체가 여행이다. 그 말이 네, 제 머릿속에 계속 남네요. 이게 잘 있죠? 예. 신입쌤은 어떠세요? 막 엄청 많은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그쵸. 스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이 품과 숨에 이 끌어당기는 매력,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치명적인 매력 있죠. 저는 3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한결같이 올인하는 힘, 올인의 힘. 그쵸. 그건 쉽지 않은 힘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언제나 그런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낙관과 또 해학과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잘 극복해 왔던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것도 매력이고 그래도 뭐 발칙한 상상과 새로운 시도와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것도 매력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이 정말 치명적인 매력 아닐까. 나를 빠져들게 하고 자꾸 이렇게 언제 나를 불러주나 이런 기다리는 광팬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저도 품에 있는 숨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매력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되게 많이 있지만 그 3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안에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또 순환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또 배움이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여기서 계속 지켜보거든요. 그게 막 보여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그 모습들. 아, 그게 되게 감동이다. 그게 삶 안에서는 가장 큰 감동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도 자꾸 드는 그런 공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숨이고 품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말랑말랑한 질문을 지금까지 좀 딥했으니까 좀 말랑말랑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숨에 되게 뭐 5년, 뭐 4년 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20년 넘게 오신 분도 있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사람. 이게 진짜 고민이 많긴 많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뭔가 한 사람을 뽑아라 이런 것 같아가지고. 서운할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할까봐 막.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수집 쌤은 누가 가장 기억에 좀 남으세요? 저는 역시 심한기 선생님이죠. 심한기 선생님.
왜 나의 남- 중장년의 어떤 이 삶의 여정을 그래도 음. 옆에서 묵묵하게 좀 지켜봐줬던 사람, 음. 나의 실패와 음. 좌절과 음. 혹은 이 욕망과 뭐 음. 이런 다양한 삶을 그래도 지지해주고 아. 인정해주고 늘 물어봐주는 사람. 벗. 벗. 멋있다. 나이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벗. 벗의 느낌. 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벗의 느낌. 멋있다. 네. 그 나의 역사를 같이 아, 네네. 한 켠에서 같이 네. 읽어준 사람.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삼행시 한번 갈까요? 네, 심한기 선생님 삼행시 네, 준비해왔습니다. 저희가 어. 문을 한번 띄워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심. 심하게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심한기. 너무 좀 한없는 사랑으로 아이들과 청년들의 소박한 꿈을 위해 헌신한 선구자. 아. 심한기 쌤 듣고 계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기. 길한 기를 다 모두 모아. 길한 기를 다 모두 모아. 3천만 년 동안 복 받으시길 마을을 대표하여 기원합니다. 3천만 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손 만대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한기 선생님. 기를 모아 우주의 뭐 기운을 모아. 네. 예. 이제 전 심한기 선생님 옆에 꼭 붙어 종교인 줄 있어요. 알았어요.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종교기가 오는 거. 약간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만큼 네. 좀 따뜻했고 음. 마을에서 이제 의지할 만한 어떤 사람 또 그런 단체. 그러니까요. 강북으로 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원래 도봉에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꿈이 도봉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아무튼 음. 느티나무 같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제게도 너무 소중하신 분입니다. 영혼이 갑자기 싹 사라졌는데요. 그럼 네. 다음은 선생님이 찍어주실래요? 다음 분. 다음 분. 이렇게 네. 말하고 저를 이렇게 찍었어. 저 준비했습니다. 저도 여기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사실 심한기 선생님 덕분이고 그래서 그냥 일단 심한기 선생님한테는 되게 항상 배우고 항상 감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늘 그 전까지 계속 항상 그런 마음 표현했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매번 올 때마다 참 저도 주변에 많이 듣거든요. 뭐 연구학교라든지 이런 제 주변에 추천해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환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줄까 그리고 막 한 분 한 분이 너무 따뜻하다고 근데 사실 그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다 여기 숨의 직원분들이시고 인턴분들 네. 저예요. 접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뭔가 여기를 계속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저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항상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예, 우리는 이렇게 이걸 받기만 하는데 물론 이제 받은 만큼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진짜 이 짧은 2시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걸 위해서 얼마나 또 뭐 막 한 진짜 여기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얼마나 고민을 하고 준비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이 환대란 단어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희 쌤 좀 울게 하려고 울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직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활동가분들 감사하게 느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하정 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과정이 여행이다 한 것처럼 이렇게 당일 딱 그것보다는 그 과정이 저희한테는 더 배움이고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연 쌤이 다음 분은 되게 네. 저도 되게 태연 쌤이랑 생각이 비슷한데요. 저는 사실 환대라는 키워드를 여기 와서 정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책에서나 이런 데도 사실 본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조금
낯을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음. 근데 항상 여기에 오게끔 이렇게 끌어주셨던 분이 이제 성희 쌤이셨거든요. 또 접니다. 저예요. 그만해야겠어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정말로. 네. 제가 종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곳에 오게 되는 그런 동기가 이제 청소년 분들을,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는 실무자 네트워크로 종종 왔었는데 항상 청소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나눴지만 만나고 있는 활동가 선생님들, 실무자 선생님들을 먼저 챙겨주셨던 곳이었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매번 이렇게 챙김을 받는데 환대를 받는데 정작 이 모든 제가 알지 못한 모든 수많은 활동가분들을 다 만나시고 계실 네, 품 그리고 선생님이 과연 우리가 받는 거랑 동일하게 누가 챙겨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살짝 들었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 사실 되는 건데 그게 항상 네, 닿지 못했던 게 저는 늘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가 이렇게 응답해주고 있어요. 쑥스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은 저죠. 네. 저는 딱 이렇게 기억에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심한기 대표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청소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서치를 막 하다 보니까 심한기 대표님을 그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막 인터뷰한 내용들도 읽어보고 하면서 아 정말 멋진 분이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강북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톡에 이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게 되고 우리 같이 하면서 지만기 대표님의 그 카톡 네이명이 무당. 왜 무당이지? 그래서 강렬하게 뭔가가 확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왜 무당일까요? 그걸 묻고 싶었는데 항상 못 물어요. 그래서 네, 뭐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역질문인 대답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튼 심하게 선생님 들으셨죠? 그래서 왜 무당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숨을 오게 되었고 어떻게 만나 뵀는데 제가 그렇게 서치했던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만났을 때 그리고 저희 그때 계시는 여러분들의 심한기 대표님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동경이랄까 혹은 만나면 무슨 어떻게 하실까 똑같으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청소년 관련 그런 데에서는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자유롭고 그리고 뭔가를 발언을 정말 소신 있게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면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되게 편안하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서 처음에 그 느꼈던 느낌이 끝까지 또 동일하구나. 제가 검색해서 봤던 느낌이. 그래서 심한기 대표님 생각이 나고 지금 삼행시 하셨잖아요. 네.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나는 뭐하지? 나는 뭐하지? 나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멘트를 했는데 급하게 한번 해봤는데 네. 네, 한번 오늘 띄울까요? 바로 가죠.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 근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해주시면 잘 보겠습니다. 심심하게 다시 심심하지 않게 해주시는 심심하게 한없이 품어주시는 기똥차게 멋진 사람. 이 순발력 와 대단하죠?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하정쌤 어떻게 문성이로 삼행시 가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사실 겉모습은 되게 상남자 같은 네. 느낌도 살짝 나지만 네. 실제 만나보고 같이 이렇게 일을 맞아. 하다 보면 대단히 부드럽고 네네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쯤에서 왠지 등장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저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듣고 계시죠? 아니 3천만 년 동안 복 받았어요. 아멘.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특별히 더 수님쌤의 아이들이 또 품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자랐던 친구들이었어요. 고마운 분이죠. 네. 다들 또 눈치채셨겠지만 세 번째 키워드는 네. 흙 넘어가죠? 또 뭐가 하정쌤이 들어주실래요? 어. 네. 네. 사람입니다. 사람. 그
숨도 30년을 살아왔고 숨도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다 보니까 또 사람한테 이제 환대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주려고는 하지만 또 감동도 주고 품도 넓게 열어주고 싶지만 그 안에 또 실망을 주기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람한테 힘을 주고 또 어떻게 사람을 남기려고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저도 작은 마음으로 자부할 수 있는데 그 힘들 뭐 계속 얘기는 하셨지만 그 힘이 좀 체감되는 것들이 있으셨는지 또 그런 좀 기억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이 청소년을 만날 때 혹은 내가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 또 공공 영역에서 일할 때 왜 중요한 것 같으신지 이 질문을 좀 네 분한테 다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막 즐겁다가 딥해졌죠? 삼행시를 멋지게 해주신 양지 쌤부터. 잠깐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게 맞을지 모르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와서 제 강북에서 하면서 일을 느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저희 강북 일을 하면서 사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사람을 만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북에 먼저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연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만나서 결국 사업을 못할지언정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이야기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고 느슨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 여기 숨이라는 곳도 그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숨을 거쳐가 많은 분들이 다시 숨을 찾고 숨을 찾아오는 이유는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었고 마음들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아마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품이 그리고 숨이 다시 품이 등으로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소년을 중랑구에서 청소년 공간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만날 때 환대를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밖에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판을 까는 속에서 아이들이 아주 느리게 다른 학교 아이들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만나고 고등학생을 만났을 때 그냥 모르는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무엇을 해볼까라는 아이들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서 아이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오늘도 저희가 가을 운동회를 하고 왔지만 이 가을 운동회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이 다 기획했고 청소년들이 준비해서 운동회를 준비한 내용인데 저희는 10분권밖에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마 숨에서 가져온 과정들이 저한테도 같이 이렇게 우리 딩가동이라는 곳에서 품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종종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딩가동은 없애지 마세요. 제가 청년이 되면 다시 와서 아이들한테 제 거를 나눠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딩가동을 끝까지 파파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바람으로 있지만 네,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아마 그런 연결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가고 마음을 나누고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는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람 만나는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정 만남보다는 어떤 관계로서 또 서로 만나고 관계하느냐 그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정 쌤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사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다는 말에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품에서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에 조금 큰 영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좀 외로운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맞고 정말 이제 관계적인 사람 중심의 일을 하는 활동가도 맞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지역에 들어와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는 왜 혼란스러웠을까 생각해보면 다 사업을 위한 만남이었고 근데 사실 경험이 없는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약간 저의 주체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사실 네 그래서 어려웠죠. 근데 푸음을 만나고 나서는 사실 그 제일 많이 느꼈던 환대 그리고 관계 지향적인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 그 네 번째는 저는 조금 지속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게 단순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떠나서 이게 우선 사람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저는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 만날 때도 그 제가 조금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제가 소속된 공간이나 회사에 나왔어도 조금 개인적으로라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조금 영향을 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저도 사업적인 것보다는 사람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거고 그랬을 때 또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곳에서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화정쌤 덕분에 배웠어요. 로봇처럼 맞아요. 얘기하네요. 삼행시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따로 하는 걸로. 네. 제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민쌤. 네. 사람 때문에 많이 또 상처도 받으시고 네. 뭐 하셨을 텐데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하정 선생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나 사업 때문에 아무튼 사람들을 동원하고 활용하고 어쨌든 이렇게 대상화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되게 많고 그걸 못 느끼겠어요? 느끼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사람도 그런 걸 느끼게 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마을의 리더는 이렇게 이 활동과 학습을 함께하는 조직에서 탄생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이게 힘이라고 하는 근육은 사실은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보고 실천한 내용을 다시 또 가지고 와서 학습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푸음의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기획학교, 뭐 축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들, 아카데미 학교들 이런 거 제가 쭉 발표하는 것도 여러 번 참여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저기에서 나온다. 그들의 성장은 저기에서 나온다.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바라본 세상이 되게 넓고 실제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역량이라고 하는 근육을 붙여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푸음의 프로그램과 사업은 믿고 봐요. 어떻게 할지 아니까 믿고 본다. 그런 거고 공공 영역에서의 그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 시민사회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시민력, 뭐 시민의식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력이나 시민의식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습과 실천이라고 하는 활동 속에서 사실 주인으로서 그거와 또 두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민이 주인이다 이런 거 내 삶에 혹은 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대로 잘 해내는 이런 이 비법들, 기술들은 좀 잘 주변에 전수를 좀 해서 같이 좀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짱! 지금 따라하시네요. 따라했어요. 따라쟁이. 네. 뭐 이따가 키워드하고도 되게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사랑, 그 사람의 무엇이신데 그게 또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고 옆에서 그 선생님이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고 막 이런 얘기할 때 태연 쌤이 탄식이 깊으셨어요. 막 이랬거든요.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그 사연 그쵸 이게
참 한 끗 차이라는 거 항상 많이 느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동원이 되고 진짜 이렇게 내가 하면은 진짜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같이 수용하면서 여기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되게 동원이란 말은 진짜 막 저도 이제 지역에서 많은 주민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동원이란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처음에 그 이제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제 품에서 여기서의 어떤 그 사람이 가장 그게 잘 보였었던 그 질문하셨었는데 저는 정리를 해보니까 딱 두 순간이 떠오른 게 작년 말에 이제 저희 시청 앞에서 저항 운동했을 때 네, 그때 시를 그때가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저가 그냥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때 가장 힘들었었을 때 제가 어쨌든 여기를 알고 나서 힘들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서명도 보고 깜짝 놀랐고 900 몇 명이나 이걸 하고 정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준다는 게 와 이건 진짜 절대 돈 주고 못 살 이 힘이다 거대하다 엄청 대단함을 느꼈고 반대로 또 숨이 가장 행복할 때 저를 본 거는 30주년 때 제가 딱 왔는데 네. 그때 제가 막 참 너무 뭐랄까요 그 울컥하기도 했어요. 이게 30년을 함께 쌓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강당에서 막 그 또 어떤 이 안에서의 의미로만 꽉꽉 채운 거예요. 이것도 그때 쓴 건데, 그렇죠. 그때 막 특히나 제가 이제 또 연구학교에서 만났던 은수 쌤이 여기서 이제 은수 쌤 서사를 아니까 은수 쌤도 여기서 10몇 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도 너무 좋지만 이 공연의 음악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 어떤 이 숨을 되게 위로해주는 어떤 뭐 용기를 주는 어떤 그 음악으로 느껴졌었고 저는 어쨌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 또 심쌤이 다른 데에서 컨설턴트로 만날 때 그런 얘기들 기억나는 게 이제 사업이 끝나고 사람이 남아야 된다고 사람을 남겨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사람을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 1년, 2년 지나고 나서 그때 함께 했던 사람 그 사업 안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남았고 그 사람이 쭉쭉쭉 가지를 치면서 함께 같이 뻗어나가는 확장되는 거 보면서 왜 이때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정말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 숨에서는 정말 그 힘들을 엄청 크게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진짜 짱. 나무 짱. 밑장 하는데 태연 쌤 얘기 들으니까 저도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웠을 때 함께 해주셨던 그 9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그 30주년으로 여기를 가득 채웠던 그분들의 어떤 공기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하나의 또 우리는 공통 감각들이 서로에게 또 있었구나 우리가 또 그걸 주려고 했고 그분들도 그거를 잘 받으셨고 또 우리한테 또 되돌려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얘기 들으면서 하게 되네요. 좀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우리 뭔가요? 네, 성장입니다. 아까 이제 수림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학습과 그 어떤 지평을 넓혀가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또 성장시키고 시킨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 어떻게 성장하기를 응원하는지. 또 왜 우리는 그것을 응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또 여기에서 성장이란 키워드로 또 함께한 활동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숨에서의 활동이 나의 삶에 어떤 성장이 되셨는지 그런 순간을 좀 경험할 때가 있으셨는지 이제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뭔가 또 키워드를 들고 계신데 양지쌤부터 다양한 또 성장 프로그램 네. 하셨잖아요. 네. 뭐 문화다양성도 그렇고 네. 숨학교도 그렇고 연구학교도 이렇게 하셨는데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세요?
제일 최근에 한 저는 연구학교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물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시민학교 할 때는 솔직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되게 새롭게 다가왔었고 신선했었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지만 마지막에 한 이 연구학교는 저를 좀 생각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같이 결이 비슷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이 해결점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같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힘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학교가 참 매력 있는 곳이구나, 매력 있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 조금씩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학교 동창생. 동창생으로서 또 바턴을 이어가자면은 네. 저는 이제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제 문화예술로 좀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어쨌든 기획을 뭔가 좀 더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되게 그 여기서 항상 되게 크게 배웠던 거는 그 유연한 태도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나에게 이제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에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답이 있는 걸 그거를 이제 끄집어 내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함께 이 과정들을 하고 연구학교 때도 특히 그랬고 연구학교도 처음부터 정답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연구는 이거고요 이대로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각자 개별성에 맞는 연구들을 찾아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한 명을 위해서 계속 달라붙어서 가지고 열심히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엄청 많이 배웠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기획자로서 이런 유연한 태도들 그거랑 이제 계속 나오는 이 환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이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할 때마다 이제 환대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이렇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그 아동 친구들도 만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 참관하는 수업이다 하면은 그 학부모 분들의 이제 이름도 호명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어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 이렇게 함께하면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붙여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 도움문화재단이랑도 같이 이제 생활문화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달 네트워킹 주민 만나는 프로그램을 할 때도 원래는 저희가 그냥 만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숨에서 이런 거 하는데 우리도 팻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딱 놓고 그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써놓은 다음에 호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 하니까 진짜 이게 이제 생활문화는 정말 그 무형적 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직접적인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왔을 때 최소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진짜 환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딱 그런 것들을 숨에서 배웠던 것들을 했을 때 막 다들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안 했을 때랑 비포 애프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 정말 환대받았다. 다시 또 오고 싶네. 난 여기 돈 안 줘도 이 가치 때문에 와. 이런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환대하는 그 태도를 많이 배우면서 저도 엄청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숨에서 이런 거 배워서 저희도 했어요. 하시는 그 이야기 들으면 정말 많이 감동스럽고 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 드는데 제가 한 가지를 좀 떠올려 보면 저희 숨학교 1기 선생님들이 2기 선생님들한테 입학식 날 해주셨던 그 환대가 저는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본인들이 또 여기서 받으셨던 그 환대를 되게 또 잘 전달하시는 그 모습이 진짜 감동스러워서 되게 우리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여길 빌어서 하게 되는데 수님쌤은 좀 어떻게 좀 활동하는데 이런 숨학교 1기였고 2기 때 아무튼 꽃을 열심히 꽂았던 것 같아요.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중랑천에 막 가가지고 막
들꽃을 막 열심히 꺾어서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주제가 성장인데 품과 숨은 제 인생의 나침판 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고 나면 띵 해요. 이렇게 찌리리 할 때도 있고 해머를 딱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감이 그렇게 저에게 와요. 너의 활동은 지금 너의 삶은 아니면 너의 존재 상태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늘 그래서 매번 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제 행동이나 제 활동을 조금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계기로 늘 삼았던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먹었어도 매 순간이 배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성장이라기보다는 이 나이 되면 이제 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로 나오는 건데 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활동에 참여하고 나면 늘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나침판 잘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쵸 죽을 때까지 성장하죠. 진화하고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이수님이 되기를 참 바라봅니다. 네. 수님쌤은 정말 되게 배우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되게 이렇게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이게 젊은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품에서 하는 그 성장 프로그램은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선생님? 다른 다르죠. 것과? 예. 어떤 부분이 좀 다르셨는지. 아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나이 되면 이제 막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고 관계들이 다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내 중심으로 이 어떤 이런 힘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나는 그 갑의 위치에서 어떻게 좀 서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하면서도 관계들이 되게 요즘은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되고 이렇게 간을 좀 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게 되는 저도 뭐 이기적으로 갈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함께 잘 사는 거. 또 개인의 성장이 또 우리 모두의 성장이 되고 나의 변화가 또 우리 지역의 변화가 되는 그런 변화의 하나의 고리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두운 골목길에 그 가로등 사주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어두울 때 가로등으로서 나의 역할과 사명 충실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함께 또 준비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늘 하게 만드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하게 만드는 그런 영감을 주는 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항상 어떤 거를 생각해야 하는지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저의 일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화두를 늘 던져주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이 네. 다르죠. 다른 활동하고 결합했을 때는 성과나 평가나 뭐 생산품 그쵸 생산 어떤 걸 생산했느냐로 다 판단하는데 그런 화두 너의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았느냐 제대로 잘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끔 하게 만드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참 생각이 많아져요. 얘도 지금 잘 있나요? 잘 있어요. 하정 쌤은 사실 활동 프로그램을 막 많이 저희랑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쵸. 정말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 품을 통해서 뭔가 성장했다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매 순간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너무 공감이 됐고요. 저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스스로 당당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 모르는 분들한테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학교 공교육에 또 들어가 있는 형태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는 일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입시 경쟁이나 교육 문제를 조금 해결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왔었는데 품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곳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함에 있어서도 성장을 많이 했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일에 대한 키워드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데 그 이야기를 사실 회사를 다니면 사수분이나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품은 사수의 역할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매번 돌아갈 때마다 머리가 띵해지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랄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조직 문화 혹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뭐 이런 이상적인 것도 좀 품게 해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비판적인 시각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업만 굴러가는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 뭘까? 네, 본질적인 것들. 심지어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하면 너무 진지해, 그만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다 같이 있을 때 말하기가 좀 그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조금 네, 좀 만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깨고 네, 담대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하정쌤이랑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정말 여기서도 많이 나눴지만 내부에서도 되게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막 즐겁게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숨은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8일 문을 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숨은 조례에 근거한 숨은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 정신이나 함께 했던 이 가치들은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쌤들에게 이제 궁금하게 또 다가오는 부분, 또 품이 좀 어떻게 이후 과정들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되게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이 질문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안개가 이렇게 뿌옇게 쌓여있는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답은 아니어도 되고 네. 말문이 막히시죠? 일단 뭐야 네. 되게 오면서 아쉬웠던 거는 그 항상 이렇게 오는 길에 저는 이제 버스 타고 오늘은 물론 택시 타고 왔지만 항상 버스 타면서 이제 여기를 오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내 고향을 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도봉에서 계속 토박이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태도를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나의 뿌리가 되는 어떤 내 배움이 되는 데가 여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막 이제 항상 버스 타고 가는데 나의 고향을 다시 찾아간다. 약간 이게 있었는데 오늘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딱 여기를 오는데 이 고향이 이제 없어진다고? 라는 그게 되게 마음이 좀 진짜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품을 책으로만 이렇게 이제 30년을 계속 배웠는데 그 책을 만약에 안 봤으면은 그냥 당장의 현장만 봤으면은 되게 그냥 막 불안되고 걱정되고 막 아쉽고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만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보면 그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이 항상 품이 그 어떤 어려운 난관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게 이제 수님쌤처럼 그 진짜 막 엄청 무겁고 딱딱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는 그런 어떤 힘들 예, 이것들이 역사에 다 있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아 여기는 뭐 이게 분명히 엄청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여기는 또 여기 나름의 방식으로 또 저항의 어떤 일환으로 또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예, 여기도 사실 숨도 처음에 위탁받을 때 어떤 그 뭔가 이거 저항이라는 말과 잘 맞듯이 공공이라는 데에다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너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이 성공한 케이스는 전국적으로 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가 저는 잘 기대가 돼요. 예, 걱정도 되지만 알아서 잘 헤쳐나가시겠지라고 생각을 물론 당연히 함께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겠지만 네. 예, 과거를 보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 더 내려놓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책을 보는 입장에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직접 이렇게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 책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은 뭔가 그 불안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 역사를 믿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거 뾰로롱 이렇게 네. 네, 제가 받았습니다. 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저도 솔직히 되게 화가 많이 났었기도 했었고 속상하기도 했었고 아쉽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소식을 듣고는.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그냥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수님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 품에서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을 그럼 되셨냐고 물어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 하면서 같이 함께 성장해 가시고 또 저 또한 지금 여기서 3년, 4년째 되면서도 같이 함께 가고 있는 아직 새내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 긍정적인 마음과 무지갯빛이 더 그려지는 이유는 이런 우리 사람들의 이런 힘들이 더 강하게, 강렬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난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간 속에 다시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더 정상을 더 갈 수 있는 힘들이 더 모여지듯이 같이 함께 짐을 나누어서 등산을 하면 가볍게 등산은 정상까지 갈 수 있듯이 가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상적이고 뭔가 현실적으로는 되게 벅차게 돌릴 수 있겠는데 또 그 시간들이 또 지금 10년 후에 우리 그때 그랬더라. 그러면서 같이 함께 또 40주년, 또 품이 40살 되는 해, 50살 되는 해, 그리고 한갑잔치 되는 해까지 오지 않을까. 한갑 때는 저희가 완전히 지팡이를 들고 있을지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그랬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우리 품들을 품는 그런 젊은이들과 그리고 성인들과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아자. 아자. 네. 30주년 준비하면서 막 그런 네. 얘기 했거든요. 40주년은 누가 준비할까? 네.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 네. 심한기 선생님 무당이잖아요. 아, 무당인데. 뭐, 그쵸. 전 무당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또 알고 있고요. 나는 그럼 무녀를 할까? 그래서 저기 도선산은 아니고 도봉산에 광륜사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초 하나 키고 제가 천송에 한번 외면서 품이 잘 되도록 한번 기도를 할게요. 근데 이 기도하는 마음들이 모이면 저는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리고 또 하나의 입학과 졸업이 있듯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또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문을 열고 무엇을 할지 저는 기대돼요. 그래서
그간의 배움들을 잘 정리하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래서 잘 준비하면 뭐 시민 권력을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으나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이러저러한 정책의 정말 주인으로서 나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준비 안 되면 저도 못해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침하면서 노력했던 눈물을 정말 삼키고 입술을 깨물며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갈고 닦았던 모든 어떤 역량들은 반드시 언젠가 다시 우리가 또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동안 열심히 배웠고 잘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이게 어릴 때 자전거 한번 타잖아요. 저 40년 만에 다시 자전거 탄데 자전거 타지더라고요. 어디 가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치들, 능력들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 문을 활짝 열고 찬란하게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기도할게요. 제가 촛불 켜고 천수경 외워 기도할게요. 네. 아멘 할 뻔했어요. 아멘.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품이 잘 되길 맞아요. 바라는 네. 사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전 여기 중에 제일 큰 가치가 이거 같아요. 아, 모든 걸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들고 얘기해 주실래요? 사실 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여기에 빗나가는 뭐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이 공간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곳, 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곳이라는 게 가장 그 강력한 무기이자 경험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좋은 어른, 좋은 어른이 되어야만 사회도 더 좋아지고 우리가 사는 곳도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더 이제 욕심을 내보자면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길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더 제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꿈꾸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그 본질만 남아있는 이 곳이 사실 아쉽지만 저는 이게 좀 어쩌면 기회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기회이고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품을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은 사실 품을 한번 거쳐갔으면 모른 척 하실 분이 없을걸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이런 자리도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시작하는 단계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쉬움의 반대는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든 하면 뭔가 우리가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아, 이거 그러니까 같죠. 맞아요. 방향은 네. 제시해라. 우리가 띄워주겠다 이거. 힘이 되었. 되게 힘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계나 경계에 마주했을 때 너를 더 잘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너의 잠재성과 네가 모르는 너의 모습들을 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냥 섣불리 하는데 멋진 말. 네, 오늘 그 이야기가 저에게도 또 저희 품에게도 저희 숨에게도 좀 적용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훅 들었습니다. 네. 뭐 약간 먹먹해지는 거 네, 이제 좀 네. 진짜 마무리를 네. 해볼까 하는데 나 이 이야기 안 하면 집에 가서 약간 이불킥 할 것 같다 하는 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고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저는 그냥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아주 작은 돈이지만 주주로 이렇게 함께 하는지 이제 1년이 넘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걸 항상 그래서 이렇게 계좌이체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이 주주를 하고 있을까?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물론 주주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근데
저는 항상 그걸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도 계속 이어오면서 변함없는 거는 그냥 내 이 돈이 나에게는 이 그러니까 작은 돈이지만 나에게 소중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전혀 뭐 궁금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숨과 품의 서사를 보면서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 어떻게든지 잘 쓰이겠지 이 가치가. 네, 그거 믿고 계속 그냥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은 되어 있고 저도 그렇고 여기도 다 그러실 것 같고 저희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또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네. 또 함께 계속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아직까지도 막 저의 일로서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고 또 나의 일을 즐겁게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아이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활동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 공간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치들은 진짜 변함이 없겠다. 그리고 그 가치들을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힘들이 있겠다. 오늘 약간 그 확신의 네,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렇게 네 분하고만 이야기 나눴지만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실 우리 활동가분들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주저리 말이 많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그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가치대로 또 살아가려고 네, 숨은 품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응원합니다. 이거 칠까요?